백두의 혁명 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옥색에 틀어쥐고 우리의 존재를 가로막으려는 온갖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과감히 짚으시기 위한 전위민적인 투쟁 요리가 더욱 거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온 나라의 혁명 전통 교양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시어 천만 인민을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가시는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새로 개건된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장엄한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시기에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존당으로 훌륭히 개건한 것은 중대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하시면서 이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인민의 사상 정신적 기둥이며 혁명의 둥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에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고 있으며 혁명의 대가 바뀌어 새 세대들이 혁명의 중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기에 혁명 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명령을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지금이야말로 혁명 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며 주체의 혁명 사조사업에 큰 힘을 놓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혁명 전통교양을 놓치면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힘차게 추진되고 우리 앞에 어려운 혁명 과업이 나설수록 위대성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는 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놓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온 나라의 혁명 사족을 통한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절세부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백두의 혁명 정신과 기상에 찬원치게 하시려고 몸소 여러 차례나 백두산에 오르시어 혁명 전통 교양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우리가 영원히 품어 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구문부활을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 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자기의 뼈와 살로 새기고 투쟁할 때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마련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굳건히 이어진 주체의 혁명 전통, 백두의 혁명 정신은 오늘도 온 나라 이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으로 깊이 뿌리내려 보다 큰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군마 행군길에 오르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 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핏줄기이며 억만금을 죽어도 얻지 못할 혁명의 만년제보 대백가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전통 기항에서 선차적인 힘을 놓아야 할 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백두산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백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는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고룩한 자학을 따라 온 나라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 행군 열풍이 세차게 일어 번졌으며 올해만도 수백 개의 단위와 단체들에서 수만 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을 진행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더욱 깊이 새겨놨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몫을 영원한 사상 정신적 기둥으로 새겨안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기어이 완수해 나갈 혁명적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자. 신성한 우리 국가의 령공과 주권에 대한 침해로도 모자라 감히 우리의 수도 상공에 오물짝들을 뿌린 괴뢰 한국 쓰레기들의 짓돌리는 망동에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무성 중대 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우리 발전소의 하루 1시간은 정말 예사로운 하루 1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심정에 칼을 박으려고 한 괴뢰 한국 놈들에게 멸종의 총탄을 박는 심정으로 자기가 맡은 처소를 올수두가 직접 맞선 전호로 생각하고 전력중산의 동험을 세차게 일으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탑인 미달을 교체하는 작업을 단 4시간 동안에 그 교체를 진행하고 정전에 비해서 배의 현재 호기당 전력 생산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데 열 생산 직장과 탑인 직장을 비롯해서 발전소의 모든 직장들에서 일 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이 보내줄 대상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일꾼들과 노동계급들은 10월 말까지 이 과제를 무조건 끝내자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전구들에 달려나간 인민군 군인들과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원들, 각도 당원연대 전투원들이 한국 괴뢰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안고 과감하고도 전격적인 투쟁으로 공사에서 열일 혁신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 파견된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의 지휘관들과 청년 건설자들은 증오와 분노의 피를 끓이며 산림집 공사에 총력을 집중해서 공사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석도전 청년돌격대 여단과 송중앙기관 대대, 평양건설위원회 대대를 비롯한 시공단위들에서는 시공 용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공정 간 연계를 긴밀히 보장하면서 드센 공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에서 첫째도 둘째도 질보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질공사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공정결에 따르는 기술 규정의 여부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피해복구 전구에 동원된 각도 당원연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투철한 대접 의지와 신념을 가슴마다에 더욱 억척으로 새겨안고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릴 맹세로 피를 끓이며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당원연대에서는 힘있는 방송선전, 직관선동으로 전투원들의 혁명적 열의와 전투적 사기를 높여주는 한편 공정결에 따르는 시공조직을 합리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희북도 당원연대에서도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이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전투원들을 위훈과 혁신 창조회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천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전세들의 투쟁 기품을 본받아 올해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천 탄광의 전세대 탄부들은 석탄 생산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석탄사를 높이 쌓아 사회주의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대관 장군님의 발기에 의해서 70일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 탄광의 모든 소대들이 일정 계획을 1.5배씩 넘쳐 수행했습니다. 그때 석탄 생산량은 10월에는 9월에 비해서 137%나 높았고 12월에는 우리 탄광이 생긴 이래 최고의 올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신풍경 채탄공 김간복 동지가 우리 국민의 최고 용예인 노력용 칭호를 수여받았고 요성의 몸으로 석탄 생산을 누리는 데 기여한 종진욱 동지에게 공헌탄부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우리 탄광민주사에 새겨진 12명의 공헌탄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한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모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대 탄부들처럼 두 목, 세 몫을 해서 어기는 개인 탄광의 석탄 생산자들은 전 세대 탄부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일본세를 새로운 혁신과 위훈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고 애국의 힘과 열정을 최대로 분출시켜 수천척 지하막장들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 있습니다. 이젠 연말 결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올해 석탄 생산 계획 수행의 성과 여부가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탄부들이 악량된 요리가 그대로 석탄 생산 성과로 이어지게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 기본급증 탄광에서는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석탄 생산자들 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생산 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하고 솔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공업의 식량인 석탄 생산을 부쩍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이미 축적한 경험들의 토대에서 인재 역량을 질량적으로 누리고 단위 발전을 확고히 담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낭랑 용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에서 월마다 진행하는 기술혁신 경기를 통해서 종업원들 모두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생산자 대중이 기술혁신안과 창의 고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하면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장적인 기술혁신 경기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면서부터 이것을 찾는 종업원의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퇴근하면서도 드리고 또 유로 기회와 짬 시간을 김은국 기술원은 경기에서 우수한 제안을 내놓은 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는 것이 학습 요리가 높아지게 한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3작업반의 김정민 동무가 원료 건조기를 새로 개조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만도 종업원들 속에서 수십 건의 혁신적인 안들이 나와 생산 공정의 기술적 개조에 이바지됐다고 했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의 과학기술 보급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학기술 보급원들과 기술학습 강사들이 계획부터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것이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대로 지향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한입게 들고 있는 기술학습 강사들이 매월 종업원들의 직종에 맞게 보급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종업원들이 학습하는 이런 사업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보급 사업과 현실을 결합시키다 나니까 9월 달에도 1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이 생산.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올해 1차 이상 종업원들 속에서 제안된 기술혁신안들에 대한 엄격한 심의 체계를 세우고 그 실용성이 우수하게 평가된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도 자리 나가고 있습니다. 평천구역병원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이 의료 일꾼들 속에서 선진적인 최신 의학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우수한 임상 경험도 서로 공유하면서 의료 봉사의 질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전자도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간 월주 별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전자도서실과 과들의 망체계를 다 병원에서는 의료 일꾼들이 최신 의학 과학에 대한 학습을 심도 있게 진행해서 임상 실천과 결부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건의 새로운 수술 방법들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가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했습니다. 6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 우즈베키스탄, 인디아를 비롯해서 2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왼손 가마잡기 선수로서 빠른 이동 능력과 높은 근거리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김금영 선수는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고 특기 기술을 잘 살려 16강자전에서 중국 선수를 3대 0으로 준준 결승 경기에서 괴뢰 한국 선수를 3대 1로 준결승 경기에서 중국 홍콩 선수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13일에 진행된 결승 경기에서 그는 일본 선수를 3대 1로 타승하고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혼성 복식 경기에서 리종식, 김금영 선수들은 2위를, 함유성, 변성경 선수들은 3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일 피난민들이 거처하고 있는 가자지대 중부의 학교를 공습하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팔레스티나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8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5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들 중에는 어린이들과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살인광들은 학교 군내에 있는 지휘통제센터의 전투원들을 목표로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해서 국제사회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9일에도 가자 지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적어도 60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일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 대한 공습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대한 공습으로 22명이 살해되고 11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날 또한 이스라엘 호전광들은 이 나라의 남부와 동부 지역에 25차례의 공습을 가해서 21명을 죽이고 41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난 50년 동안의 야생동물의 수가 76% 줄어들었습니다. 포유류, 파충류, 량서류, 물고기류, 새류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마리수가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폭 감소됐는데 그 원인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전염병, 지나친 탐사 등에 있다고 합니다. 11일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아프리카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계 부분품 재생에 레이저 용융 피복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용융 피복 기술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큰 레이저 빛으로 피복 재료를 가공품 곤면에 녹여붙이는 기술입니다. 아변롤과 각종 로라 제품, 보이라관을 비롯한 마모되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분품들의 곤면에 특수 합금 재료를 레이저 용융 피복하면 그 사용 수명을 몇 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용융 피복 설비는 일반적으로 분사모리와 숫자 조정 장치, 레이저 발생 장치, 피복 재료 공급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 용융 피복 기술은 비행기 발동기와 유압, 가스타빈, 압축기 회전자, 각종 형태 및 공구를 비롯한 많은 기계 부분품들을 재생하거나 복잡한 형태의 부분품들을 접층 제작하는 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 분야에서 창문 제작에 전기 변색 유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변색 유리는 전기적으로 빛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리로서 빛 흡수와 빛 투과율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변색 유리는 전도층과 이연 보존층, 전해질층, 전기 변색층, 전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리는 사용 온도가 영하 30도부터 70도까지이기 때문에 실내의 냉난방에 소비되던 에너지를 연간 19% 내지 26% 절약하는 동시에 빛 조절과 눈부심 방지를 개선합니다. 또한 광선의 투과율을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보임 광선의 반사율이 대단히 낮으며 2차 빛 오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기 변색 유리는 건축물뿐 아니라 기계 제작 분야에도 널리 이용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0월에 들어와서 평년보다 낮았던 대기 상대 습도가 6일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반대로 대기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곳은 낮 동안에 가열됐던 지표면에서 밤에는 증발 현상이 색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일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18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습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기 상대 습도가 높을 때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병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운 물을 자주 마시고 걷기 운동과 같은 적당한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가을한 나달들이 수패를 받지 않도록 하고 남새밭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의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와 초산, 증산, 장년을 비롯한 자강도와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과 내륙의 대부분 지역, 라선시에서 한때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선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류가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용광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 고성군부터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연안 수역을 제비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에선 흐렸다가 개이고 조선 서해 해상에선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 고성군부터 함경북도 청진시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비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7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선 주로 개이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18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눈도 내리겠으며 서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